이재현은 평소처럼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노트북 화면과 종이 문서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빛이 그의 피곤한 얼굴을 드러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있던 탓인지 등과 목이 뻐근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그는 잠시 손목을 돌리며 창문 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도심의 빌딩 숲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도 않았건만 한밤중처럼 어두운 사무실은 이미 바삐 움직이는 동료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재현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검은색 볼펜을 들었다. 끝나려면 멀었군. 낮고 지친 목소리가 자기 자신에게조차 들리지 않게 흘러나왔다. 이젠 이런 일상이 낯설지 않았다. 마감에 쫓기며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지 벌써 몇 년째였던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허겁지겁 살아가는 동안 가족들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린 지 얼마나 됐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가 어머니와 지금보다 가까이 지냈던 마지막 순간은 아마도 어린 시절 그 작은 시골집에 살 때였을 것이다. 어릴 적 기억은 이상하게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재현의 어머니는 작은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다독이며 웃곤 했다. 늘 등 뒤에서 힘이 되어주는 목소리. 재현아, 너도 어른이 되면 엄마처럼 내가 해주었던 것들 기억해 줄 거지? 우리 꼭 약속하자. 그리 크지도 않았던 뜰, 봄바람에 흔들리던 작은 살구나무 아래에서 나뭇가지로 땅에 그림을 그리며 그 말을 들었을 때 재현은 막연히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다. 그때는 그 약속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점차 도시의 바쁜 리듬 속에서 살다 보니 어린 시절의 다짐은 희미한 그림자처럼 희뿌옇게 멀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래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다. 일이 바쁘더라도 꾸준히 전화를 드리고 어머니가 보낸 작은 손편지에도 답장을 남기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따금씩 찾아오던 어머니의 손편지는 서랍 한 구석에서 쌓이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재현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읽어야겠다고 다짐하곤 했다. 그러나 그런 날은 좀처럼 오지 않았고 손편지들은 점점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며칠 전 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던 날도 역시 비슷한 패턴이었다.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무의식적으로 휴대전화를 들어받았던 재현이었다. 재현아, 잘 있니? 요즘은 전화가 없네. 어머니의 밝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잠시 미안함이 스쳤다. 하지만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터라 그는 짧게 대답하며 전화를 서둘러 끊고야 말았다. 네, 바빠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통화가 끝난 뒤에도 어머니의 음성이 귓가에 남아있었지만 재현은 이내 다시 일에 몰두하며 그 감정을 밀어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는 우연히 회사 동료의 결혼식에서 동생인 재민을 마주쳤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반가움도 잠시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형, 어머니 건강이 요즘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재민의 목소리는 가볍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튀어나올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터라 재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얼마나 안 좋은 건데? 질문을 던지긴 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경계심이 느껴졌다. 오랜 시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밀려있던 가족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눈앞으로 다가오자 무언가 알 수 없는 죄책감이 크게 밀려왔다. 재민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최근에 병원 다녀오셨는데 검사 결과가 좀... 그런데 형은 모르셨죠? 바쁘시니까. 짧은 침묵이 이어졌다. 재현은 갑작스러운 무력감에 몸이 굳었다. 왜 어머니는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 사실은 자신이 듣지 않았던 것일지도 몰랐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오래전 기억 속
농담으로 가득했던 어머니의 목소리와 더불어 마지막 편지를 받았던 순간이 떠올랐다. 당시 그는 그 편지를 읽지 않고 책상 위에 올려둔 채로 몇 줄을 보냈었다. 그 손편지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 문득 그의 가슴 속에 묵직한 공백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재현은 며칠간 그 공백의 무게를 느끼며 회사와 집을 반복했다. 그런데도 끝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갈 용기는 내지 못했다.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물음이 마음속에서 무수히 떠올랐지만 그 답은 여전히 희미했다.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회사 책상에 앉아 있을 때도 어머니의 무심히 지나쳤던 마지막 편지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금요일 밤이었다. 한 주의 끝을 알리는 야근이 마무리되고 그는 한 손에 노트북 가방을 든 채 퇴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며 그의 어깨를 적시고 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기가길이 어둠 속에서 낯설게 느껴졌다. 갑자기 그는 마음 한구석에서 솟아오르는 충동을 누를 수 없었다. 그 편지를 찾아보자.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서랍들부터 뒤적였다. 어머니가 보낸 손편지들은 그동안 어디에 두었는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옷장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책, 잡지, 오래된 전단지들로 채워진 상자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다. 재현은 그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것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다. 편지 봉투는 모서리가 조금 달아 있었다. 처음 받았을 때 읽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차오르며 재현은 살며시 봉투를 열고 안에 담긴 종이를 꺼냈다. 손끝에 닿는 얇은 종이의 감촉이 그리도 무겁게 느껴질 줄이야. 어머니의 글씨는 여전히 깔끔하고 정갈했다. 재현아, 그렇게 시작된 첫 줄에서부터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웠다. 편지에는 특별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어머니는 소소하게 자신의 일상 이야기를 적었다. 요즘은 밭에 나가 작은 채소들을 손질하고 있어. 네가 어릴 적 먹고 좋아했던 싱싱한 오이와 상추를 생각하며 키우는 중이란다. 그 문장을 읽는 동안 고요했던 방 안에 갑작스러운 공기 변화가 느껴졌다. 어머니가 자신을 떠올리며 얼마나 섬세하게 살았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문장에는 짤막한 요청이 담겨 있었다. 시간이 되면 한번 내려오지 않겠니? 나중에 네가 한번 봐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편지를 접으며 재현은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다.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머니가 이 편지를 적을 때 느꼈을 감정들이 아무런 방어막 없이 자신에게 밀려오는 듯했다. 자그마한 글씨에서 묻어나는 다정함과 기대, 그리고 약간은 어렵게 적어내린 듯한 마지막 부탁이 그를 깊은 생각에 빠뜨렸다. 하지만 고민만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그는 그 밤에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다만 다시 편지를 봉투에 넣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을 뿐이었다. 며칠 후 동생 재민의 연락이 왔다. 여느 때처럼 별다른 형식 없이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형, 일요일에 시간 되면 부모님 댁 오실래요? 모두 모이기로 했어. 재현은 답장을 바로 보내지 못했다. 집에 내려가자니 이미 어머니에게 줄곧 무심했던 자신과 마주해야 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반대로 가지 않는다면 이 후회가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일요일 아침 첫 기차로 가겠다는 짧은 답장을 보냈다. 그 주말은 특히 맑고 따뜻했다. 기차역에서 내렸을 때 오래 가보지 않았던 고향의 공기가 그의 폐 속으로 스며들었다. 기분 좋게 흔들리던 가로수 잎들도, 평온해 보이는 작은 골목길도 어쩐지 차분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 불편함이 풍경 속의 모든 것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머니와 아버지, 동생 내외는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것도 잠시,
어머니가 그 앞에 선 모습을 보는 재현은 당황스러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척해 보였다. 가족들과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며 어색한 대화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건강 이야기를 꺼냈고 동생은 아이들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조용했다. 그 침묵은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고 끝내 재현의 머릿속에서는 그의 무심함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재현은 앉아있는 동안 어머니와 직접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해 입을 다물곤 했다. 결국 식사가 끝난 뒤에도 어머니에게 자신의 진심을 꺼내 보이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 어머니는 그를 조용히 부르셨다. 재현아, 잠깐 나랑 밖에서 산책할래? 하는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해 보였으나 그 안에 담긴 무언가는 묵직했다. 둘은 말없이 길을 걸었다. 오래된 살구나무 아래쯤 이르렀을 때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재현아, 네가 어릴 적 이 나무 밑에서 한 약속 기억하니? 넌 꼭 기억할게요 했었지. 재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감정이 솟구쳤다. 대답하려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런 그의 침묵에도 말을 이었다. 근데 그런 약속은 난 중요하지 않아. 대신 네가 지금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들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그를 깊이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모든 무심함과 이기적인 거리두기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만 같았다. 재현은 그저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한번 다독였다. 그 미묘한 손길 속에는 따뜻함과 애틋함,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진심이 있었다. 재현은 어머니의 손이 어깨를 스치고 떠날 즈음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마음이 무거웠다. 어머니는 무슨 말을 더 하려고 입을 떼다가 멈추셨다. 다시 한번 짧고 깊게 한숨을 내쉬고는 무언가를 다짐하듯 미소를 띄우셨다. 그러고 나서 살구나무 아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다. 자, 이만 돌아가자꾸나. 돌아선 어머니의 작고 단단한 어깨를 바라보며 재현은 발걸음을 쉽사리 옮길 수가 없었다. 어머니께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겨우 오랜 침묵을 깨듯 간신히 한마디를 건넸다. 어머니, 잠깐만요. 어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돌리셨다. 흐릿한 노을빛이 어머니의 눈가를 따라갈 때 재현은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소홀했어요. 하지만 그 다짐을 내뱉는 목소리에는 여전히 맺혀있던 감정이 다 풀어내지 못한 듯한 떨림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재현을 바라보기만 했다. 깊은 주름 사이로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눈빛이 머물렀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재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제가 미리 알았어야 했어요.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제가. 목소리가 점점 흐려졌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제야 어머니는 부드럽게 다가오셨다. 여전히 기운 없지만 따뜻한 손길로 아들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씀하셨다. 괜찮다, 재현아. 엄마는 이미 다 이해하고 있다. 그녀의 한마디는 단순한 이해를 넘어 오래도록 쌓였던 원망이나 서운함조차 모두 품고 있다는 듯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기 전 재현은 동생 재민이 말한 바람처럼 가족들의 거실에 모였다. 저녁 식사 후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릴 기회를 놓쳤던 자신을 떠올리며 그는 마침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더는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다. 시작은 작고 간단한 것에서부터였다. 책상 위에 올려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그는 그동안의 자신의 말과 행동들을 조용히 되돌아봤다.
혼자가 된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그는 펜을 들어 작은 편지지 위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처음 몇 마디를 써 내려가는 건 쉽지 않았다. 적당한 단어를 찾으려고 잠시 멈춰야 할 때마다 마음속 깊이 결코 사라지지 않은 후회와 미안함이 죄책감처럼 다시 고개를 내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께.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랫동안 손 하나 편지를 제대로 읽어드리지 못했던 아들이 드디어 이렇게 한 장의 편지를 작성합니다. 어머니의 편지는 그동안 제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소중함을 깨닫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흘려보낸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제게 항상 사랑과 기대를 담아 보내주셨는지 그 마음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게 후회스럽습니다. 그는 어릴 적의 기억과 고향 뜰 안에서 어머니와 나눴던 이야기를 꺼내 적어나갔다. 어머니와 함께 살구나무 밑에서 흔들리는 잎을 바라보며 나눴던 작은 약속, 어머니가 주셨던 포근한 따뜻함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했던 어머니의 말, 자신이 어른이 되어도 잊지 않았으면, 그리고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는 마음을 떠올렸다. 한참을 써 내려간 뒤 재현은 편지를 접고 봉투 안에 담았다. 그 편지를 들고 거실로 나온 그는 동생과 아버지에게도 조용히 이야기했다. 잠깐만요. 어머니께 드릴 게 있어요. 그는 어머니 앞에 앉아 몇 초간 망설이다가 봉투를 건넸다. 이건 제가 정말 제 마음을 담아 쓴 거예요.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살짝 놀란 듯 바라보셨지만 재현의 진지한 표정에 말없이 봉투를 열었다. 어머니는 처음 몇 줄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눈가를 훔치셨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조용히 읽어 내려가는 어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그의 가슴을 서서히 적셨다. 그 순간 어머니가 종이를 내려놓고 재현의 손을 다시금 잡았다. 손끝의 떨림이 어느새 둘 사이를 꽉 채우고 있었다. 고맙다, 재현아. 정말 고맙다. 어머니의 목소리 깊숙이 담긴 감정은 단순한 감사나 용서 이상이었고 그것이 재현에게 또 다른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테이블에 둘러앉아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커다란 사건은 없었지만 말 사이사이에 스며드는 따뜻함은 예전과 사뭇 달랐다. 어머니도 오랜만에 자신이 키우는 채소 이야기를 하며 웃음을 머금었고 동생 내외도 아이들의 재롱을 자랑스럽게 꺼냈다. 재현도 마침내 어깨를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어머니의 농담에 미소로 화답할 수 있었다. 서로를 걱정하고 아껴주는 진심이 나눠지던 그 공간에서 재현은 비로소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은 약속이나 그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 마음의 편지를 기억하며 따뜻한 시간을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